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투자 성과 좋았습니까? 시장이 상당히 난해하게 움직이고 있죠. 7월 말 3년간의 고점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자 본격적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은 지수는 다시 이 박스권으로 복귀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통위에서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시킴으로써 금리 인하 수혜주인 정권주와 은행주들이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그리고 코스닥 중심의 개별주들이 제법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 관련 대형주들이 실적 악화 우려감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자 지수는 좀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차트를 한번 보고 한번 살펴보죠. 자, 이것이 종합지수 차트이고, 그 다음에 환율 차트를 보면은 N달러 환율, N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죠. 참 차트 멋지네, 그죠?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지금 주춤을 하고 있죠. 2007년도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그때 당시에 보면은 지수 대세 상승기에 900원이 약간 깨어지는 그런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경기 흐름도 상당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 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함으로써 기업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N달러 환율 보면은 N달러 환율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추세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 흐름이 이게 5선, 10선, 20선, 60선 이렇게 각 이평선이 정별 상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눌림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오름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지금 오늘 1020원이 붕괴가 됐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출 관련 대형주의 경우에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을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 상반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 안으로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또 상황이 좀 다르죠. 중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대국들의 정책 방향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장세 흐름을 진단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전 지금은 호재와 악재가 혼전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도 박스권을 좀째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이것이 지금 3년간의 고점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고 나서 눌목이 비교적 좀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V자형 상승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적 반등 후 다시 눌목 주고 그 다음에 반등 주고 나서 3개의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저점도 3개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추세 라인을 일단 이탈했죠. 이날이 화요일입니까? 화요일날 일단 이탈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삼각 수렴 패턴을 보이다가 삼각 수렴 패턴이 깨졌죠. 이날로 이제 삼각 수렴 패턴이 깨지기 때문에 다시 시장은 박스권으로 복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눌림목이었고 얕았다면 다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주봉 차트도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음양음으로 이 음봉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곧바로 오르기는 어렵고 제한적이 맞는 후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요 고점을 상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에너지 비축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길게 한번 놓고 볼까요? 길게 놓고 보면은 시세의 원리는, 기본 원리는 상승각과 하락각이 같다는겁니다. 상승각과 하락각이 같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내려오는 흐름하고 올라가는 흐름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 내려오는 흐름하고 이렇게 강하게, 가파르게 내려오면 올라갈 때도 이렇게 그에 걸맞는 반등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V자형 상승이 가능한 것이죠. 이때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때는 지그저그 패턴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구간은 지그저그 패턴으로 저점을 높이는 그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3년간의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또 이 상승에 걸맞는 또 하락이 여기 또 나타나죠. 그 이후의 흐름 보면은 상당히 지저분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지저분하게. 그래서 이번에 또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깔끔하게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조금 오르다가 다시 눌리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주간 지금은 박스권 구간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가정하고 매매 전략을 세워야지 일방적으로 강한 상승 마인드 또는 강한 하방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매 동향을 한번 보면은 외국인들 매매 동향. 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외국인들이 6월 아니죠. 지금 9월이니까 8월 옵션 만기 이후 8월 옵션 만기 이후에 거래소에서 약 1조 10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1조 1000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제까지 통계치입니다. 어제까지 통계치 1조 1000억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여기 24,000계약 매도를 쳤잖아요. 오늘 한 2,000계약 정도 환매를 해서 누적 매도 포지션이 약 28,0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3만 개 가까이 누적을 시켰을 때 그것이 거의 정확히 바닥을 알리는 그런 신호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래일수록 쿼드러플 유칭대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내일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선물 포지션을 청산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보유하고 결제를 받느냐 아니면 차월물로 롤오버 시키느냐 이 세 가지 매매 방법에 따라서 장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옵션의 경우에는 콜 옵션을 34억 매도치고 그 다음에 풋 옵션을 123억을 매수를 했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추세적 하방 포지션이었습니다. 추세적 하방 포지션인데 오늘 외국인들이 콜 옵션을 꽤 많이 매수를 했죠. 그래서 누적이 콜 57억 매수에 풋 139억 매수, 양 매수, 하방 비중이 약간 높은 스트립 양 매수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선물을 강한 하방 쪽으로 보고 있고 옵션도 아직까지는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급반등할 가능성은 이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다음날 당장 선물을 본격적으로 청산한다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는 과정에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이스가 크게 악화되었죠. 종가 무렵에. 만기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데 선물을 그대로 결제받는 것이 아니고 코스피 200 지수로 결제를 해주죠. 선물을 코스피 200 지수로 결제를 해주고 그리고 옵션도 코스피 200 지수로 결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기 하루 이틀 전에는 선물이고 옵션이고 코스피 200 지수 따라서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가 선물보다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다음날 만약에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프로그램 물량도 상당히 좀 출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동향을 보면은 6월 둘째주 목요일, 그러니까 6월 쿼드러플 리칭 데이 이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총 현물을 6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로서 8일째 그 현물 매수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현물을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파생, 다시 말해서 선물과 옵션을 가지고 지수를 올렸다 내렸다는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박스권에서 지수가 좀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현물을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면 또 기관들이 좀 공격적으로 또 매도를 하죠. 외국인들의 매수와 기관들의 매도가 엇비슷한 그런 의미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는데 지금은 현물 매수 매도보다는 선물, 외국인들의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급변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국인들이 다음날 당장 선물을 어떻게 처리하나 이것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과 개인 매매 동향을 보면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어제까지 한 1조 3천억 정도 그 현물을 매도를 했죠. 매도를 내고, 그 다음에 옵션을 보면은 콜 90억 매수에 풋 105억 매수, 양 매수죠. 양 매수인데, 오늘 보면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콜 옵션, 누적 포지션이 콜 옵션 100억 매수에 풋 옵션 103억 매수. 비중이 똑같죠. 거의 하방 쪽에 3억이 많습니다만은 비중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일단 지수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변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전략이죠. 반면에 개인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개인들의 경우에는 주식은 별로 산 것도 없고 판 것도 없네요. 조금 샀네요. 한 4,8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옵션을 보면은 어제까지는 콜 41억 매도에 풋 166억 매도였는데 오늘 콜 매도를 추가해서 콜 131억 매도에 풋 169억 매도, 양 매도, 거의 비중이 비슷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방 비중이 약간 높은 그런 양 매도 전략인데, 개인들의 경우에는 이틀 동안 지수가 오락가락 크게 변동하지 않고 일정 구간에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에 지금 초점을 맞춘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경우 옵션은 양매수, 개인은 양매도. 일단 양매수는 일정 범위를 벗어난 상방이든 하방이든 일정 범위를 벗어나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흐름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약 28,000 계약 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이틀 하루라도 급변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한 지금은 파생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현물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보면은 선물 거래 대금만 하더라도 하루에 2, 30조 원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많을 경우에는 약 60조까지 막 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어서 약 2, 30조 원 정도 하루 거래 대금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6조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렇다면은 거의 한 5배 이상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옵션, ELW 등등 하면은 파생이 현물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파생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파생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일단 수급은 중장기적인 흐름은 좀 낙관적이죠. 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물론 또 뜻하지 않는 그런 악재가 노출된다면 매도로 전환이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있죠. 주식은 당장 내일 팔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수급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올라갈 때마다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박스권을 완전하게 상향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또 뒤늦게
따라오게 되어 있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수급은 양호하지만 단기 수급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28,000계약 정도 그 매도를 누적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 동향을 한번 살펴보더라죠. 경기 동향. 일단 경기가 좋아야만이 기업의 실적이 호전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이 호전이 되어야만이 또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지수가 그때 가파르게 하락했죠.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도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동행지수도 급락을 했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동행지수, 파란 선이 선행지수. 선행지수는 동행지수를 좀 이렇게 앞서가는, 한 2, 3개월 정도 앞서가는 그런 그 지표인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일 때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동시에 급락했다가 2009년도에 가파른 상승을 보이죠. 주가도 2009년도에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흐름 보면은 2011년 중반 이후부터는 선행지수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동행지수는 계속해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뜻하냐면은 경기 선행지수의 경우에는 장차 앞으로의 그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동행지수는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주는 지표이죠. 일단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막상 그때 가면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물론 크게 나빠지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경기 흐름이 썩 이렇게 만족치 못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보면은 7월 경기 그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건설 기승액, 수입액 등은 추세적으로 하락하 있으나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내수 출하 지수 등이 상승하여 전월 대비 부합을 마감되었고, 그 다음에 그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구인 구직 비율, 소비자 기대 지수 등은 하락하 있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 그리고 기계류 내수 출하 지수 등이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서 0.1포인트 상승을 했죠. 제가 지난번에 그 강의를 드릴 때는 7월 경기 선행지수는 상당히 좀 많이 호전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치에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7월 달에 그 종합지수도 급등을 했죠. 종합지수 등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데 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는데 지금 흐름은 경기 동행지수가 지금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동행지수가 지금 횡보 상태를 보이고 있죠. 이 선행지수가 좀 이쪽으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동행지수도 뒤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정부의 그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지역이 좋은 데는 좀 이렇게 그 프리미엄도 붙고 형성되고 미분양도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8월, 9월 달에는 경기 선행지수에 그리고 동행지수에 반영돼서 좀 더 낙관적인 그런 지표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은 조금 수급이 부정적이고 중장기는 경기와 그 다음에 수급이 동시에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성공으로 가는 길 참 어려운 길이죠. 성공으로 가는 길 어려운 길인데 전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전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좌우지간 직장을 다니면서 매매를 하든지 전업을 하시든지 나름대로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한결같은 꾸준한 진입 구간에서 진입하고 그 다음에 청산군에 청산하고 또 손절 구간은 또 나름대로 설정해서 손질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에 입각한 매매를 할 때 결국은 성공률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성공으로 가는 길은 읽지 않는 방법에서 온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타이틀을 정해봤는데 읽지 않는 방법. 워렌 버핏의 그 제1원칙이 뭡니까? 읽지 마라. 2원칙. 1원칙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좌우지간 시장에서 매매를 해서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읽지 않는 게임을 한다 보면 결국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읽지 않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로저스 주니어, 이 그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 하면 될 정도의 완벽한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투자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일단은 나름대로 명확한 그런 그 진입 포인트가 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러한 진입 포인트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진입해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그 매매를 해야만이 이 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일단 끊임없는 노력이 됩니다. 끊임없는 노력. 자, 간혹가다 보면은 뭐 그 부동산 거부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선물 옵션으로 또 큰 또 부자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양반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아서 저렇게 크게 벌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엄청난 돈을 날 수도 있고, 수많은 그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쌓인 노후가 축적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연히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니까 수익이 나더라. 이때 들어가니까 손실이 나. 이것을 나름대로 계속해서 체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전 경험, 여러분들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해도 실전 경험이 부족하면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의 투자라도 계속해서 반복된 실전 훈련을 통해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시장에 통한다는 것이죠. 자, 실전 경험을 통한 확률 높은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패턴을 찾아라. 자, 패턴도 여러 가지 패턴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진입 구간, 이러한 구간에 들어가니까 수익이 나더라. 그 다음에 나는 삼각 수렴 패턴, 이 구간에서만 들어가니까 수익이 나더라. 그런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삼각 수렴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다가 자 이렇게 진폭이 적어지면은 이 구간에서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확률은 5대5예요. 5대5인데 올라가다가 상승하다가 이런 패턴이 나오시면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7, 80%, 내려가다가 하락하다가 이런 패턴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변동할 확률이 한 7, 80%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런 패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수평이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게 하락 삼각형이죠. 아래쪽으로 기울 확률이 한 7, 80%에 달한다는 것이죠. 이 시장에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고, 그리고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탁 튀면은 기본적으로 이 폭만큼 움직인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런 패턴이 올 때는 확률이 엄청 높더라. 절대 잃지 않는다. 그럼 이런 패턴이 나올 때 기다려야죠. 일주일 돼도 안 나오면 2주일 기다리고, 2주일도 안 나오면 3주일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 시장 앞에 앉아있다 보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보면은 그 기다리는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매매하겠다. 그것을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을 지킨다는 사람은 거의 덕도의 경지에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말처럼. 왜? 우리가 지나놓고 나면은 저기 들어갔으면 얼마나 수익을 냈을 텐데, 지나가는 계산상 수익까지 끝나고 나서 다 계산하잖아요. 종목, 세 종목이 있어. 예를 들어 세 종목 있는데 1, 2, 세 종목. 이 종목 살라다가 뭐뭐 때문에 못 샀어. 그리고 저기 딱 이 종목 샀는데 이 두 종목은 급등하는데 해필이 안 가는 종목을 딱 살 수 있거든요. 이것은 운이 아니고 실력이에요, 실력. 그 매시한 실력 차이 때문에 이 종목을 잡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다 보면은 어떤 점이 잘 되고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원통이라든지 원통의 패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헤드 숄더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패턴이 나타날 때를 기다렸다가 진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나는 돌파 매매를 한다.
그러면 장기간 이렇게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딱 고점을 돌파할 때, 이때만 내가 진입을 한다. 그러면 그런 그 패턴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투자의 핵심이라는 거죠. 로제스 주니어라는 그 대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일단 진입을 하기 전에, 내가 얼마 벌었다. 벌써 이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저 죽기만 하면 될 정도의 완벽한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투자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되새기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좀 더 성공의 길로 접어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수익 모델에 입각한 계획된 매매, 수익 모델에 입각한 계획된 매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나름대로의 수익 모델을 찾겠죠. 그 수익 모델이 일단 그 진입이라든지 청산이라든지 경우의 수가 많아서는 안 돼요. 경우의 수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때 또 이럴 때도 들어가고 이럴 때도 들어가고, 그 들어가는 그 진입 포인트가 한결 같아야 되는데 그것이 들쭉날쭉한다. 그 경우의 수가 많아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지나놓고 나서는 이때 들어가야 되고, 또 결과를 보면 이때 들어가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진입 구간을, 이 구간에 딱 들어가니까 절대 마음이 흔들지 않고 100% 거의 수익이 나더라. 그런 명확한 자리, 그런 자리가 한결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20선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 20선 기준으로. 그럼 이 팽선들이 막 이렇게 정배열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위에서 수렴해가지고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럼 20선을 깰 때만 내가 진입한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거래가 쓰면서 20선이 깰 때만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5분봉을 기준으로 매매를 했으면은 그 다음 분봉에 같은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양봉이 발생한다든지 십자가 나오면은 일단은 하락하는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한다. 이렇게 정했으면은 이것을 하나의 수익 모델을 삼고 그런 매매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 보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쭉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좀 어떤 달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기회가 있고, 좀 이렇게 흐름이 깔끔한 그런 달을 보면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까지 진입 포인트가 나와요. 그럼 그 진입 포인트에서만 매매를 하면 되는데 실제 그것이 잘 되지 않죠. 지지, 저항 다 다녀가지고 지지에 싸고 저항에 팔고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잔파도, 큰 파도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파동마다 다 파동을 타고 다 수익을 내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 치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동안 오랜 경험을 통해서 느낀 그 결론은 명확한 나름대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그 수익 모델도 적은 공간에서의 수익 모델이 아니라 큰 공간에서의 수익 모델, 그 사진권에서 과감하게 진입해서 한 번의 수익으로 크게 버는 그런 게임을 하지 않고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선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0.2포인트 정도 오면은 한 계약당 10만 원 아닙니까? 10만 원. 0.2포인트면 몇 주 사이에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적은 포인트를 놓고 계속해서 따지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하루에 매매 횟수가 막 10분도 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기본적으로 1, 2포인트 이상의 포인트가 나오지 않으면은 나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1, 2포인트 정도 수익을 내려면은 적어도 한 3포인트 이상은 장중에 변동이 있어야 1, 2포인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1.5포인트 정도밖에 상하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거기서 1포인트 수익 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운으로 수익 낸 거예요. 그건 운으로 수익 낸 거라고.
그죠? 그래서, 수익 모델에 입각한 계획된 매매. 자, 일단, 경우의 수가 많아서는 안 된다. 경우의 수가 많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단 처음에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화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많은 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잊어먹는 단계가 필요해요. 단순화시킨다는 것이죠. 단순화. 왜? 요즘은 그야말로 몇 주 사이에 막 이렇게 그 진폭이 크기 때문에 빠른 결단. 그래서 제가 저기 닉네임이 그 1초의 승부사, 1초의 승부사. 예전에는 5분을 망설이는 사람은 결정을 앞두고 5분을 망설이는 사람은 성공을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제가 볼 때 5분이 아니라 1초에 1초. 순간적으로 딱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 이미 그 결단을 내리려면은 마음 때리는데 결단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딱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할 때 순간적으로 막 진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빠른 결단을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지표를 봐서는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표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보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A라는 지표가 맞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B라는 지표가 맞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C라는 지표가 맞기도 하고, 지나고 나서는 이걸 보고 매매할까? 또 이거 보고 매매할까?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분차도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3분 차트 보고 하시는 분, 10분, 15분, 30분, 60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은 또 3분, 5분, 10분, 15분 쫙 다 내놨어요. 판에 다 깔아놨다고. 3분 보니까 깔끔하게 나왔어. 그럼 이 3분 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30분 차트 보니까 이 포인트가 없어. 그럼 매매를 못 했거든요. 그럼 진행되다가 이제 3분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진행되다 보니까 나중에 30분에 이제 뒤늦게서야 이제 진입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3분 보고 할 걸. 또 그래 되거든요. 3분 보고 할 걸. 근데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이 3분 보고 했다가 또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3분 보고 안 돼. 또 5분 보고. 자꾸 이게 분봉을 또 옮기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일같이 시스템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시스템을 계속 바꾸다 보면은 답이 없다는 얘기죠. 일단 나름대로 한두 개를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꾸준하게 똑같은 그 매매 방법을 통해서 매매를 해야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진입원칙, 이게 진입원칙, 청산원칙, 손질원칙. 진입은 다 아시겠지만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 이 구간에 들어가니까 수익률 확률은 없더라. 여러분들이 일지 작성할 거 아니에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지는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산. 진입은 잘하는데 청산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입은 제대로 들어갔어. 제대로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5분 기준으로 보면은 5분에 이제 장대 음봉이 이제 끝나고 나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5분 안에 1분, 2분, 3분, 4분 막 이렇게 진행될 때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윗꼬리 달고 내려오기도 하고 아랫꼬리 달고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5분 딱 끝나는 시점에서 봉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입하기는 기가 차게 진입했는데 처음에 한 0.3포인트 올라가다 수익이 났어. 근데 본인치 근처 내려오니까 불안해가지고 딱 한 팀 먹고 딱 던져버렸어요. 근데 종가 되니까 쫙 끌어올려가지고 멋있게 만들고 탁 날아가는 거예요. 진입은 잘했지만은 내가 설정한 손절 라인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청산을 해버린 바람에 그 이후의 시세를 먹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올라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진입 포인트에서 진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올라갈 때 진입하려니까 추격 진입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타이밍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끝까지 매매를 안 하면 되는데 처음에 놓친 분들은 반드시 대감하게 되어 있어요. 심리적으로. 이야, 뒤늦게라도 붙었으면 또 0.5피 먹고 1피 먹는데 왜 따라붙지 못했느냐. 막 땅을 치고 통과하면서 뒤에 보면 한 2포인트나 올라가 나서 꼭지에서 딱 잡아버린다고. 그래가 팍 치수면서 장대봉 세우면은 아이고 지금에 들어와서 0.23 먹고 나와야지 하면서 들어가다 딱 걸려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진입 포인트에서 진입을 못했으면은 그 시세는 본능시 정식이죠. 그 다음에 손절. 이 손절은 아무리 강조되지 지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처음에 진입할 적에 손절 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진입을 해서는 안 돼요. 진입할 때 나는
선물 기준으로 0.3포인트를 주겠다. 주식 같으면 내가 5%를 주겠다. 뭐 개별주 같은 경우는 5%, 5% 눈 깜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 1, 20% 정도 들어갔을 경우에는 5%, 10% 이렇게 그 손절 라인을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라인을 깬다든지, 이것은 안 돼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손실을 과감하게 잘라야 되겠죠. 그 진입하기 전에, 매수하기 전에, 또 매도하기 전에 반드시 손절 라인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손절 라인이. 손절 라인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이평선하고 주가하고 이격이 크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떤 지지 라인이 없어. 눌리면은 여기를 지게 손절 라인을 잡으면 너무 폭이 크고 여기를 잡더니 딱 꼬리 달고 올라갈 수도 있고 참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평선과 가까이 붙었을 때 그때는 손절 라인이 짧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입할 때는 이평선하고 주가의 괴리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하면은 손절 폭이 좁고, 그리고 진입할 때 불안하네. 아니, 왜? 아니면은 과감하게 던져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뒤늦게 추격 진입하면 이제 답이 없는 것이죠. 어디가 손절 라인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질질 끌려가다가 최악의 경우에 팔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절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손절이 너무 짧으면은 또 순간 흔들림에 컷당하잖아요. 컷당하고 또 손절 라인이 또 뭐 1포인트가 너무 길면 어떻습니까? 한 번이 손절이 아파가지고 다음번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그 손절 폭이 중요한데 그 폭은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보고 진입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 수익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 수익 모델을 만들었는데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 습관적으로 계속 이루어져가지고 그 매매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냈다는 모르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훈련하고 그 실천하는 단계에서는 그것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잖아요. 매매를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장중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집중력이 없는 사람보다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실력자라 할지라도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 결과는 엄청나게 좋아요. 왜? 그 순간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네. 순간적으로 막 2, 3분에 다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집중하다 탁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중이 떨어진 사람은 그걸 눈치를 못 채요. 그냥 올라가구만. 거기만 끄떡끄떡하고 있어요. 마우스는 이 클릭을 눌러야 되는데 클릭을 누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은 바로 눌러버리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명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매매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훈련화시켜서 자연스럽게 툭 치면 그냥 손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매매 일지 작성. 매매 일지를 작성하면서 잘된 점과 안 된 점, 잘된 점은 잘 아는 거니까 그 잘못된 점을 이게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겠죠. 이런 구간 들어가니까 수익이 나더라. 그럼 난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입을 한다. 이런 구간은 안 돼. 안 되는 구간은 자꾸 이렇게 고쳐야죠. 그 나쁜 인자를 걸러내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나쁜 인자를 걸러낸다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매매를 오래 한 사람보다는 초보자가 프로한테 배웠을 경우에 더 빨리 이게 그 덕도의 경지에 갈 수 있어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인자가 몸에 배어가지고 그 나쁜 습관을 버리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나쁜 습관이 몸에 배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습관,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습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 일지를 작성하면서 그래프도 갖다 붙이고 옆에 매수 이유, 그 매도 이유, 그다음에 손절 이유 이런 것을 다 적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끝나고 나서는 매매 일지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진입할 때의 그 마음 자세, 진입할 때의 마음 자세, 여러분들 진입할 적에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막 불안을 느끼잖아요. 진입했다가 여기 나와 있네. 약간만 흔들도 불안한 사람. 진입 후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진입을 얼마에 이제 262.20에 20포인트에 매수 주문을 내놨어요. 되는데 이게 올라가다 딱 이 262.20 딱 근처 오니까 더 팍 누를 것 같아. 딱 얼른 취소를 해버려요. 또 올라가면은 또 위에다 또 내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진입을 했다가 취소하고 진입을 했다 취소하고 이것은 심리가 극도로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매매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옵션을 소량으로 매수해가지고 매도한다든지 해서 단기 매매를 한다든지 그건 확신이 없을 때의 행동이거든요. 약간만 흔들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손절에 대한 규칙이 없어. 손절에 대한 명확한 진입 자리에서는 제 경험상으로는 진입 포인트가 명확하면은 선물 기준으로 2틱, 3틱 이상 잘 손절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갈 자리에서는 크게 밀지 않습니다. 갈 자리에서는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탁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몇 틱 정도도 밀 수는 있습니다만은 갈 자리에서는 크게 밀지 않고 바로 가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신 있게 진입을 하려면은 진입 포인트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이 적을 때 이럴 때 보면 좀 확신 있게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확신이 있을 때 행동 범위는 진입 전 손절 라인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진입전에 보면은 네,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20선 근처니까 20선 깨면은 2틱 아래, 3틱 아래 잡아가지고 내가 몇 틱 손절 허용하겠다. 그럼 그 라인을 딱 이렇게 손절 라인을 스탑을 잡아놓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됐을 경우는 내가 3틱, 2틱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진입 딱 하고 나서는 그 시세판 쳐다보면 안 돼. 자꾸 흔들면은 그 마음이 동요될 수 있으니까 책을 본다든지 다른 거 하시는 게 좋다고. 그때면 그만이고 회가 쭉 가면은 또 수익을 많이 내는 거고. 계속해서 이제 시세판을 보고 있으면은 시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다가 눌리고 막 이러면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진입을 잘 해놓고 중도에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진입 후에는 내가 5분봉 기준으로 한다. 15분 기준으로 한다. 15분 종가까지는 쳐다보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런 자리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2틱, 3틱 거꾸로 밀릴 경우는 추가 진입하고 싶어지거든요. 추가 진입. 확신이 없을 때는 2, 3틱 거꾸로 가면 불안한데 확신이 있을 때는 2, 3틱 거꾸로 가면 추가 진입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고. 그죠? 그럴 때가 확신이 있을 때의 행동. 그 다음에 청사는 들어갈 때도 한두 개 봐가지고 단계적으로 분할 진입하는 게 좋지만은 청산도 적당한 구간에서 한 계약, 두 계약 이렇게 들어가면은 평균 단계를 내면은 좀 이게 만족하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입과 청산은 분할해서 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자리와 좋지 못한 자리. 이런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조금 수익 냈다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좋은 자리에서 들어갔으면은 많이 먹고 나와야죠. 많이 먹고. 수익을 많이 내야죠. 그러나 좋지 못한 자리에서 또 수익을 냈다. 이 잘못된 거죠. 좋지 못한 자리에서 수익 낸 거는 다음에 또 좋지 못한 자리에 들어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자리, 깔끔한 포인트가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 구간에서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만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판에 세기로 가지 말자. 자, 매매를 하다 보면 욕심 끝이 없어요. 처음에는 1, 2포인트 구간에서만 수익을 내자 해놔놓고 나중에 보면 0.2포인트도 먹고 싶고 0.3포인트도 수익 내고 싶고 막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는 답이 없다는 얘기죠. 일단 모든 판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자. 결정적인 찬스를 기다렸다가
큰 구간에서만 진입해서 크게 수익을 내는 그런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선물 누적 매도가 어제까지 3만 계약이었는데 오늘 2천 계약 줄여서 2만 8천 계약, 2만 8천 계약인데 이것을 다음날,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이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크게 나온다면 우리한테는 저리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세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당장 다음날 청산 여부를 한번 주목해 보자. 다음날은 선물 미결제약정이 하루에 적어도 4, 5만 계약 정도는 줄어들 거거든요. 오늘 14,000 계약이 줄어들나요? 자, 그 다음에 옵션 포지션 동향. 양매수,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입방이라면 올렸던 아랫방이 확 내리쳤던 한번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움직이면은 개인들이 수익 내니까 위로 올렸다 내리든 내렸다 올리든 좌우지간 그런 변화가 한번 올 가능성이 상당히 노하다. 그래서 옵션 포지션 변화를 한번 주목하자. 지금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각수렴 이 추세 하단을 일단 이탈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반등이 들어왔습니다만 이탈하기 때문에 일단 삼각수렴 패턴은 무너졌고 박스권으로 다시 복귀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박스권 매매에 걸맞는 장중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쿼드러플 리칭데이가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좋은 투자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